어제 아무것도 못했죠. 자, 오늘 그래서 다 합니다. 어제 숙제 풀이가 어디까지였지?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였지.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 그냥 끝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일단 방정식부터 보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 화면 안 켤 것 같아. 너희들도 문제를 거의 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아마 내가 써주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 같은 거 좀 잘 꺼내두세요. 혹시 빈 종이 같은 거 필요한 사람? 없어? 없어? 네. 자, 가자. 일단 지수 로그 방정식부터 봅시다. 자, 갑니다. 지수 로그 방정식 이 얘기도 하나도 안 했어? 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끝냈지? 아, 그렇지. 오케이. 자, 1번, 2번, 3번으로 나뉩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지수 로그 방정식은 어떤 문제? 제일 처음에 해를 구해야만 하는 문제. 정확하게는 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자. 두 번째는 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에서도 계속 만났던 어떤 형? 그렇지. 익정이 형 아니고 치환형. 맞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네. 아니 진짜. 잘 던졌지. 주워. 자,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부터 한번 보자. 항상 어떻게 생겼다? 좌변도, 우변도 지수꼴이거나 로그꼴이거나. 자, 왼쪽이 지수꼴이면 우변도 어떤 꼴? 지수꼴. 근데 위치 같아요, 달라요? 같아 또는 같게 할 수 있다. 아니, 같다 또는 다르다가 아니라. 그래,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같거나 혹은 같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보통 밑이 2인 놈과 밑이 4인 놈을 그냥 같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런 놈. 두 번째는 밑이 달라요. 근데 뭐가 같아? 지수가 같아져 있는 형태. 근데 둘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수에서는요. 알았죠? 자, 각각을 한번 풀어보자. 자, 용현아, 밑이 같아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버리면 돼? 지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x, 그렇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무조건 얘가 기본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밑에 똑같은 a가 있는데 그 a가 상수 2 같은 게 아니라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로 같을 수도 있지. 그럴 때는 뭐 하자? a가 1이 된다, 밑이 1이 된다라고 만들 수 있다면, 즉 밑에 뭐를 포함한다면? 변수를 포함한다면. 알았니? 두 번째 밑이 뭐야? 똑같이 썼냐 왜? 밑이 다르다 이거. 밑이 다른데 지수가 같대. 그럼 지수를 뭐로 만들어 버리면 돼? 이미 같아. 밑이 같게. 아니. 야, 아프네. 자, 졸라 아프네. 밑이 무조건 다르다. 그럼 지수를 뭐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밑이 다르긴 한데 하나는 2고 하나는 x 플러스 1 이렇게 다르게 생겼다면 밑을 뭐 할 수도 있다? 같게 만드는 것도 예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일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문제집에서는 밑에 변수가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얘기를 붙이죠. 그 다음에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양변에 로그를 씌움으로써 fx, gx를 뭐 하는 거지? 로그 앞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지. 맞나요? 이때 로그는 보통 밑을 그냥 10으로 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로그 꼴도 있을 수 있지. 응? 자, 로그 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로그가 좌변에 있다면 우변도 로그 꼴을 띄고 있어야 된다. 그때 밑이 뭐한 경우? 같은 경우는 진수가 다를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밑이 다르면은 진수가 똑같은 꼴을 띄고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근데 이번에는 밑과 진수가 모두 다른 경우 있다 없다? 일단 없기도 할 뿐더러 혹시 나온다고 하면 그냥 밑 변환 공식을 써버리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걔는 패스하고, 그 다음엔 무슨 꼴? 함수에서도 만났던 변수의 지수의 로그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을 쓸까? 이건 너무 많이 만났던 거라, 그죠? 변수의 지수의 로그 변수가 들어가 있는 꼴은 뭐 해버린다? 양변의 로그 A, 밑이 A인 로그를 취해버린다. 알았나요? 네. 그러면은 결국 구할 수 있는,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는 뭐다? 지수는 지수꼴 또는 로그는 로그꼴. 맞나요? 그런데 해를 구할 수 없는 형태라는 거는 좌변 fx나 우변 gx가 어떻게 생겨 있을 거야? 어떻게? 한쪽은 지수인데 한쪽은 다. 상수는 로그로 만들 수 있죠. 한쪽은 지수인데 다른 쪽은 다항, 또는 한쪽이 로그인데 다른 쪽이 다항, 혹은 지수와 로그꼴.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구하시오. 말 자체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대신에 그 교점이 있냐 없냐라던가 몇 개가 되냐라던가 1과 2 사이에서 만난다라던가, 그 창문 밖으로 혹시 안 떨어지게 조심해. 혹시 돌리거나 뭐 이런 거 하다가 괜히 또 휙 떨어지면은 지나가는 사람 머리 꽂혀. 어. 도라이냐 너? 어쨌든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말이 안 됩니다. 어느 범위에 있는지 정도는 찾을 수 있고, 그거 정도는 크로스가 될 때 그 전과 후에 1과 2 사이에 있으세요 하면 전과 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 이 함수에 1 넣은 게 이 함수에 1 넣은 것보다 뭐 작다 크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겠지. 알았죠? 알았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꼴은 그래서 방정식의 상태로 풀 수 없으니 뭐 하러 가자? 두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면서, 그렇죠. fx란 gx란 함수에 대한 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좌표는 아니고 개수라던가 존재라던가 범위라던가 그런 기타 등등등의 질문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치원형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고. 맞죠? 맞죠? 이것과 관련된 문제 한번 싹 풀어볼 건데, 방학 때 했던 거라 문제를 뭐 방학 때 잘 써놓은 사람들은 그냥 한번 풀어보기만 하면 되지 쓸 필요까지는 없고요. 방학 때 만약에 문제 안 썼던 사람들은 좀 필요하겠다 싶은 문제들은 좀 써놔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풀 거야. 알았지? 이런 건 뭐 하면 돼? 그냥 지수끼리 갖다 하면 되니까. 알았죠? 이런 것들은 빼고 한번 다뤄보자. 미치. 아이씨. 미치. 아이씨 왜 이래? 미치 x예요. 미치 루트 x예요. 미치 달라요, 같아요? 자, 풀어보세요. 같이 하자. 두 개. 같이 하자. 두 개. 아이, 윤지원이 오면서 입안이 더 시끄러워졌네. 최기문이랑 둘이. 진짜 미쳐버리겠네. 도윤이 하나만 해도 사실 좀 버거웠는데. 자, 그거는 맞아요. 인정.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문제 풀어보세요, 빨리. 좋다. 그래. 서로야. 줄 잘 서. 알았지? 이쪽 라인에 계속 있고 싶으면 정상적인 애들을 닮아가세요. 안국이처럼 지금 점점 이제 금묵작 약간 이런 느낌 보여주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가자. 밑이 어때요?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지수끼리 비교하라고 하면 될 거야. 근데 일단 밑이 같은 형태로 바꿔주고 시작하자. 알았지? 자, x의 우변, x의
2분의 1 x승. 맞니?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버리자. 지수가 어떤 경우? 같은 경우로 찾아버리자. 그럼 양면의 몇 배? 뭐 양면의 제곱. 그리고 4배까지 뭐 한 방에 가든 천천히 하든. 가자. 양면 제곱. 뭐하냐? x는 4분의 1 x제곱. 맞죠? 그래서 넘어가자. x는 뭐뭐 나와? 0과 4 나오는데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x는 얼마? 4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풀이지. 맞지? 하나 더 있지. 뭐? 밑이 같긴 하지만 뭐잖아? 변수를 포함한 어떤 x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지수가 그냥 달라지더라도 항상 같게 할 수 있는 x는 뭐 있어? 1 하나 더 있겠지. 알았죠? 그래서 x가 1 하나, 4 하나 해서 두 개가 다 답입니다. 알았나요? 요런 거 얘기하는 거야. 뭐? 아까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 뭐겠냐? 이거겠지, 이거. 맞죠? 밑이 같아. 그래서 지수끼리 같도록 하는 건 기본 풀이. 무조건 나오는 풀이. 근데 밑에 변수가 있으니까 그 밑을 1로 만들기도 하는 풀이. 알았음? 그렇게 생각하면 얘도 두 가지 풀이가 나오죠. 첫 번째, 우변이 1이다. 우변이 1이라는 얘기는 지수가 뭐? 0승이라고 생각해서 x 플러스라는 지수가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하나 찾아요. 근데 뭐일 수도 있지?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렇지. 얘가 1일 수도 있지.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1, 2 마이너스. x값은 뭐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랑 2.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x가 양수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둘 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죠. 용현 씨, 뭐 하나 더 있어요? 그렇지. 1이 나오도록 하는 게 꼭 밑이 1이라는 보장은 없잖아. 밑이 마이너스 1이어도 되잖아. 맞죠? 얘가 뭐? 마이너스 1. 그래서 넘어가주면 x가 뭐 나와요? 바로 암산할게. 0과 1 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둘 다 답은 아니고 밑이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지수가 뭐여야 함? 그렇지. 그래서 2를 더해서 짝수가 되도록 하는 x는 뭐 하나 추가? 0 하나 추가가 돼서 총 x값은 4개가 됩니다. 알았죠? 요런 예외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밑이 0이야? 양수야? 0 아니고. 밑이 무조건 양수야? 아니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도록 허수 범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었지 밑이 음수면 틀린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맞죠?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못할 뿐이지 지수꼴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건 아니거든. 알았음?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치환형 문제들 쭉 몇 개 풀어볼 건데 치환형 너무 쉬워가지고 오늘은 부등식이 메인이다. 알았지? 방부등식을 같이 하는 날은 부등식이 메인입니다. 요 두 개 다 지워도 돼요? 밑에 거 잘 썼어요? 요 문제 잘 써놔. 이거 아마 마플에도 있을 거야. 없으면은 내신고증인데 어쨌든 있을 겁니다. 알았죠? 수는 바뀌어 있을 거고 식은. 자, 또 두 문제 한번 가보자. 쉬운 문제다. 방학 때 했던 거고 잘 좀 풀어봐요. 알았죠? 너무 기본은 그냥 하지 말까? 시대. 뭐? 저거는 내신용에서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이미 함수의 그래프 하면서 많이 했던 문제라서 딱히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 함수의 그래프 했잖아. 지수함수, 로그 함수. 거기에 저 유형은 거의 다 있었어 이미. 네. 그 고생이 풀다 보면 계속 나올 거고. 세 문제입니다. 셋 다 x 구하기예요. 알았죠? 알았죠? 응. 이게 만약에 낚시였으면 나는 강태공이었을 거야. 여기 지금 잡은 고기가 한 6마리 있는 것 같아. 자, 가자. 아니야, 서로도 잘했어. 한 개를 풀다가 못 풀어서 그렇지. 자, 요 녀석은 진짜 쉬운 문제죠? 네. 근데 틀렸다고.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은 없음. 첫 번째 녀석은 이걸로 받겠지. 두 번째 녀석은 이걸로 받겠지.
세 번째 녀석이 이걸로 봤으니까 이 정도는 치환할 필요 없는 치환형. 그래서 이렇게 되고 2x승이 뭐 마이너스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원래는 이제 t니까 t의 상태에서는 두 개 다 쓸 거 아니야. 근데 그걸 2x승으로 돌리고 나니까 마이너스 4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가 되도록 한 x 얼마? 3 잘한다고. 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일단 로그의 기본 성질은 써야지 이 사람들아.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 뭐 해야 돼? 진수끼리 곱해서 하나의 식으로 씁니다. 맞나요? 그러고 나니까 좌변도 로그, 우변도 로그.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진수끼리 같다라고 비교하면 되는데 이거 괄호 좀 써. 괄호 안 쓰고 있다가 틀린다. 이거랑 이거는 전혀 다른 거야. 알았죠? 괄호 쓰세요 반드시. 알았음. 너희들은 알아볼 줄 몰라도 선생은 이렇게 안 알아봅니다. 무조건 이 3은 로그 밖에 빠져있는 3으로 본단 말이야. 알았어? 진수를 반드시 묶어주고. 어쨌든 진수끼리 같다라는 식 바로 세우면 되죠. 바로 이항할까? 그러면 뭐야?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이 0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1과 3 마이너스 x는 뭐뭐 나와요? 마이너스 1과 3. 여기서 3만 답으로 써야지. 마이너스 1 쓴 사람 대가리다 한 대씩 때렸다. 자, 로그에서는 내가 조심하라고 한 거 있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래. 부등식 아직 설명 안 했지만 로그는 무조건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래, 로그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관계없이 그냥 둘 다라는 말이죠. 로그는 무조건 뭐 해주세요? 마지막 단계에서 끝에 무조건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을 하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지. 로그는 무조건 진수가 양수. 밑은 1이 아닌 양수. 알았어? 그 다음 이제 로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지수꼴의 마지막 형태 이것도 일종의 치환형입니다. 그때 이 정도는 너희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눈썰미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철호는 아마 처음 봤을 거고 나머지는 그래도 시작은 다 잘했어 대부분. 뭐냐면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의 관계가 뭐야? 그렇지. 곱하면 1이라는 얘기가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2의 x승과 2분의 1의 x승을 더하고 있는 꼴이라고 보면 돼. 근데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로 보여 이제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3의 전체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면은 이 방정식은 뭐가 된 거야? t 플러스 t분의 1이 4. 그래서 양변에 t배를 한 다음에 이항을 시키면 t제곱 마이너스 4t의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럼 이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래서 뭐 한다? 근해 공식을 쓰겠지. t를 찾아주면은 짝수 공식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1 3 여기까지 나왔어. 이제 x로 돌리면 돼. 우리는 뭐를 t로 잡았습니까? 2 플러스 루트 3의 전체 x승을. 그러면 그게 2 플러스 루트 3이 되도록 하려면 x는 1이겠지. 근데 그게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도록.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기 위해서는 뭐 만들러? 역수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왜 역수? 그거 아까 처음에 설명한 거잖아. 알았죠? 그렇게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자, 이 정도는 너희들한테 눈썰미 요구를 합니다.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 같이 곱해서 1이 되는 경우는 둘이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 로그 방정식에서는 로그는 부등식 방정식 둘 다 마지막에 밑과 진수의 조건 확인을 해주세요. 부등식은 어차피 밑과 진수의 조건이 이제 해 자체가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밑과 진수의 조건도 해로 써야 되니까 처음부터 찾고 시작해도 되지만 방정식은 그래봐야 x가 유한 개 몇 개, 뭐 한 2개, 3개, 4개 이렇게 개수로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만 가지고 집어 넣어서 확인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좀만 더 기본적인 방정식 한 개 정도만 더 풀고 좀 고난도 위주로 갈 거야. 일단 부등식 기본 먼저 하고 나서. 알았죠? 방학 때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녀석 몇 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 문제 방정식에서는 하나 남았음. 하나만 하고 가자. 자, 우와, 어렵다. x의 지수의 로그 x 1000x 제곱을 만족하는 x 찾아주세요. 자, 밑에 이거 지워도 됨?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부등식 설명할 겁니다. 약과가 지난번에는 딱딱한 게 꽤 많이 섞여있더니 이제는 다 몰랑몰랑하네. 뭐야 이거. 와, 열심히 붙여놨군. 잘 먹는다. 응? 약과? 잠깐만. 하나만? 몰라, 두 개 먹어. 손가락 그거는 언제 풀어? 어? 아, 부러진 거야? 아닌데 끊어졌어. 그럼 그러고 있으면 붙어? 아, 먹을래? 응, 자. 왜? 가자. 어? 왜 녹화가 되고 있었지? 가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수의 로그 변수성 보여요. 양변에 뭐 해버립니다? 로그를 취합니다. 물론 얘랑 같은 위치 지금은. 그래서 좌변은 뭐가 된 거야? 로그 x의 제곱이 된 거지. 맞지? 왜? 이거 전체가 진수니까 얘를 앞으로 뽑아내서 곱의 꼴로 만들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잖아. 그 우변은 뭐임? 3 더하기 2 로그 x. 그렇지, 그렇지. 3 더하기 로그 x 제곱. 그래서 2 로그 x. 그러면 좌변으로 이용하면 치환형인데 이 정도는 치환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답을 내는 거는 생각해도 될까? x값, 로그 x값은 뭐 나와? x는 1000이랑 10분의 1 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든 로그 x의 곱을 구하시오. 이러면 100 하면 되겠지. 알았니? 네. 자,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로 가자? 부등식 갑니다. 이거 지워도 돼? 뭐 지울 건 따로 없다. 자, 부등식 갑니다. 부등식도 이 전체적인 틀에서 바뀔까 안 바뀔까? 사라지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결국 부등식도 해 구하기가 있고 함수로 해석하기가 있고 치환하기가 있어. 알았죠? 근데 부등식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쪼개진 않고 결국 밑이 같냐 다르냐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밑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밑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함수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지만 2단원에서 뭔가 상세한 내용으로 넘어온다기보다는 이미 너네가 저기 어디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하면서 거기서 많이 풀어왔어. 그리고 여기 단원으로 흩어져가지고 쫙 넘어와 있는 거지. 알았음? 교점을 정확하게 찾거나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 정도 판단하는 정도라서. 알았죠? 그래서 부등식은 특히나 요 2번 단계는 거의 사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에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지금 나오진 않는다고.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나오는 치환형은 또 역시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해서 크게 막 다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밑이 같냐 다르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일단 밑이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어. 뭐가? 이 문제랑 같은 답이 나와요? 다른 답이 나와요? 다른 답이 나오죠. 왠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정식이면 사실 이거나 해는 같아 달라. 똑같죠. 왜? 그때는 진짜 같냐 다르냐 정도만 포인트였으니까. 근데 부등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같은지가 끝이 아니라 어느 범위에 있는지까지 봐야 되지. 맞죠? 그래서 로그 부등식, 지수 부등식, 부등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해? 밑의 범위가 이건 안 써도 된다. 기본적인 내용 설명하는 거라서 그래프 그리는 거라서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은 양수냐에 따라서 지수 함수는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 함수는 로그 함수는 그래서 지수가 크다면 값도 커진다. 근데가 아니라 그리고 진수가 크다면 로그에 넣은 것도 커진다. 그런데 지수가 크면 전체 값은 거꾸로 가거나 맞죠? 로그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프 그림 설명한 거라 이거는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뭐 여기로 가자. 부등식은요. 지수든 로그든 상관없이 방정식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밑의 범위가. 근데 이제 부등식에서 뭐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처음부터. 즉 방정식에서는 밑이 같냐 다르냐 정도만 판단하면 끝났지만 부등식에서는 이제 뭐 한다? 밑의 범위가 어떤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나누라는 얘기지.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밑의 범위가 이제는 관찰 대상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는 뭘 제일 좋아하겠어? 그렇지. 어떤? 로그. 지수 방정식은 별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없죠. 지수 부등식은요. 밑의 범위가 좀 필요할 겁니다. 세모는 뭐야? 로그 방정식은요.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로그 부등식은요. 밑과 진수의 조건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밑의 범위도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뭐다? 로그 부등식이 되겠지. 제일 까다롭기도 하고 제일 실수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의 입장 또는 시험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들의 점수가 떨어지게끔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희들이 실력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을 계속 내시고 있고요.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들 중에 기본적인 얘기도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는 뭐다? 실수하기 딱 좋은 녀석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저거 저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것들. 내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보지 말고 잘 좀 들으세요. 알았죠? 내가 내 친구 얘기 자주 했지. 그 중에 그 친구 얘기 했었냐? 전교 1, 2, 3등 전국 1% 계속 유지하다가 수능 때 말아먹으네. 얘기 안 해줬냐? 우리 학교에 전교에 유명한 사람들이 한 5명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 A라고 하자. A라는 사람. 우리 학교 내가 고등학생 때 우리 반 우리 학교 A라는 사람이 있었어. 얘 유명했어. 정동경 씨예요.
동경이. 네, 뭐 네. 전교 1등 항상 달고 하던 애입니다. 내신 수련으로 치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어. 한두 번? 한 두어 번? 아, 그거보다 더 놓쳤을려나? 얘가 잘했던 이유는 진짜 내신 시험. 수능도 수능이지만 모의고사도 모의고사지만 전교 1등은 진짜 단 한 번도 안 놓치고 거의 올 100 나오던 애거든. 내신 시험. 서울대 갔어요. 의대 싫다고 해서 공대 갔어요. B라는 사람이 있었어. 최진영. 남고인데요. 네, 진영이. 얘가 전교 2등이에요. 근데 말이 전교 2등이지 얘네 둘이 이제 엎치락뒤치락을 제일 많이 했어. 얘는 근데 나랑 중학교 때도 같은 학교였어. 중학교 때도 전교 1, 2등을 앞다투던 애가 하나 있었어. 그 친구가 나랑 이제 베프고. 얘는 이제 그때 당시 친하다 요즘 연락은 안 하는데 어쨌든 전교 2등. 근데 1등 가끔씩 뺐던 애. 고등학교 와서. 얘가 어떤 의대를 갔어요. 얘네 둘이 거의 전교 1, 2등 따놓은 당상.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 이름 내가 기억이 안 나. 아이! 아이씨! 자, 가자. 아, 조용히 해. 얘는 내신 시험으로는 전교 5등에서 10등 정도? 3등은 못했고. 3등부터 10등권은 계속 바뀌었어. 그 중에 나도 있었고. 얘가 유명했던 이유는 전교 1등이 문제가 아니야. 모의고사를 쳤다 하면은 500점 만점에 497점 나오던 애야. 전과목에서 한 문제 틀릴까 말까. 500점, 뭐 590, 498점, 496점, 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애야. 항상 전국 1% 안에 들었음.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학교 잘 가는 건 얘일 거다라는 얘기를 막 했어. 왜냐면은 그때 당시는 정시로 가던 시절이니까. 근데 얘가 수능날 한 번도 실수 안 하던 밀려 쓰는 실수를 했어요. 그것도 수학에서. 이게 다 이거거든. 그건 무조건 재수했지. 무조건 재수했지. 수학이 그래서 60점대가 50점대 나온 거라고 했어. 밀려 쓰는 실수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쭉 밀려 쓴 거지. 밀려 쓰는 실수라는 거는 여러분 너희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근데 다 실수한 적 없을걸.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을 수준이겠지. 얘도 그랬을 거야.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밀려 쓰는 실수한 적 없었던 애니까. 근데 수능날 밀렸었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이런 실수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는 말 그대로 너희들도 풀 때마다 그런 연산을 만나면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사람이 있었어. 얘는 문과 얘기 잠깐 먼저 할까? 문과에도 전교 1등 항상 유지하는 김명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문과 전교 1등을 진짜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도 서울대 갔어. 과는 모르겠어. 얘가 나중에 결국 재수해가지고 법대 나갔어. 재수해가지고 경영 갔을 거야. 서울대 경영인가? 졸라 잘 간 거지. 재수해가지고 어쨌든 어떤 의대를 간 걸로 알고 있어. 나도 잘은 몰라. 얘는 크게 친하진 않아서 이름도 모르잖아. 그리고 이제 얘는 문과. 문과는 얘 말고 유명한 애는 별로 없었고 이과에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있었지. 기승전 자기 자랑. 내가 유명했던 이유는 그렇지. 고1 때 200 안구가 좀 크게 웃었다. 고1 때 200등이다가 전교 5등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학은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으니까. 유명했지. 그때 당시는 내가 60kg예요. 놀랍게도. 근데 지금이랑 거의 30kg 차이 납니다. 그때 비중 말랐었음. 내 옛날 사진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 키는 이게 고1 때인가 고2 때 멈춘 키야. 60kg. 그러고 60 고3 때는 그래도 70까지는 쪘고 고1, 2 때 계속 60kg. 그러다가 이제 대1이 되면서 54kg까지 떨어졌어요. 열심히 술 먹느라. 밥 대신 술을 먹었거든.
군대를 갈 때 2학년 3학년이죠. 군대를 갈 때 65kg 딱 언저리. 전역을 한 직후 65kg 전역했어요. 그게 2010년. 그리고 2011년에 어떤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그때 당시 내가 65kg였고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45kg인가 그랬어. 많이 말랐었어 둘 다. 근데 이게 2015년쯤 되면서 우리 6년 살았거든. 2013년쯤 되면서 13, 14년쯤 되면서 진짜 우리 오지게 먹으러 다녔어. 내가 85kg까지 쪘고 여자친구가 60kg까지 쪘어. 개 많이 쪘거든 둘 다. 그래요. 어쨌든 실수 조심하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게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너희들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연산들 만날 때마다 조심하세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그거야. 너네가 밑진술 조건 모르는 사람 있냐? 없잖아. 근데 했잖아. 그지? 그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자, 간다. 역시 부등식에서도 기본풀이 몇 개 정도만 하고 오늘은 약간 난이도 높은 녀석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밑이 그냥 아까처럼 2분의 1 이렇게 주는 것도 너무 심플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줄게. 자, 단 x의 범위는 양수입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해를 구해주시고요. 두 번째 갑니다. 로그 마이너스 19다 이거 플러스 9i다. 그때부터 살이 겁나 찌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좀 빼야 돼. 이게 아니. 자, 갑니다. 첫 번째 거. 밑이 0보다 커요. 지수끼리 일단 비교하면 되죠. 왜? 밑은 같으니까요. 지수끼리 대소 비교로 갑니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요? 거꾸로 가요? 그렇지. 그래서 x의 범위를 나눠야 된다. 그렇죠? x가 1보다 클 때로 할게. 붙여버려가지고. 그때는 지수의 범위가 그대로 갑니다. 이것만 풀면 x가 뭐 나와요? 2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겹치는 걸로 해서 2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근데 끝은 아니죠. 두 번째로 0과 1 사이라면 지수의 부등호 방향은 거꾸로 됩니다. 맞죠? x가 2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둘이 겹치는 범위 써주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래서 둘 다 답인 거죠. 알았죠? 다음. 서술형이다. 이렇게만 풀면 감점됐습니다. 한 2점 정도요. 1점에서 2점 정도 감점됐습니다. 왜요? 답은 맞아. 누가 x가 1이 아니라 그랬어? 1도 확인을 해줘야지. 하지만 1 넣어주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1은 1보다 크다는 말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거 한 줄 안 썼다고 아마 1점 감점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문제에서 x는 양수라고 했지 1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알았음? 그거 하나만 조심하고. 얘 풀러 갑시다. 그러면 저때 x가 1이 자도 포함돼야죠. 그래. 해. 그러면 근데 걔네들이 여기도 다 바뀌었겠지.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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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게 되고 여기만 된 거 붙이면 되겠지. 답은. 이놈에 의해서 생긴 1. 뿅. 알았음? 그렇게 바뀌겠죠? 뭐 어쨌든. 자, 어쨌든 밑에 거 가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줍니까? 하나로 값으면서 진수끼리 나눠줘도 되는데 땡큐 하게 또 우변으로 이항시키는 게 더 편하죠. 맞죠? 그럼 좌변은 밑이 2분의 1짜리 진수가 x제곱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로그 2분의 1에 진수끼리 곱해주면 5x 마이너스 25. 그러면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대소 비교로 가면 되고 바로 이항 좀 할게요. 자,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커야 되겠죠. 왜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왜죠? 밑이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슉슉 써주면은 뭐야?
x는 3보다 큽니다. 혹은 x는 2보다 작습니다. 맞나요? 자, 근데 답은 이게 아니죠. 왜요? 마지막에 밑과 진수 조건 확인하라 그랬어. 그래서 얘가 양수, 얘가 양수가 되는 걸 찾아주면은 5보다 크다가 나오지. 둘 다 만족한 걸 찾아줘야 되니까 답은 뭐예요? 5보다 크다가 답이다. 알았니? 얘가 답에 관여하진 않죠. 알았죠? 알았죠? 예. 이렇게 푸는 게 기본 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좀 생각해야 되는 유형들까지 쭉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좀 많은 문제를 다룰 겁니다. 방학 때 했던 것들 위주기는 한데 없던 것들이 몇 개가 좀 껴들어올 거예요.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번에는 나이들 조금 올려볼 겁니다. 로그 3, 로그 3, x 기억나요? 1보다 작도록 하는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하기. 자, 두 번째 이건 아마 다들 처음 보는 문제일 겁니다. 뭐?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자. 어서 우리 아들. 자, 요거의 해를 구하세요. 나 두 개 풀어보셈. 근데 잠깐만. 네, 지웠다 깔고 있는데요. 깔고 있어? 네. 그래, 해봐. 자, 가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자, 위에 거 갑니다. 로그가 한쪽에 나가 있다. 우변에 있는 1도 1이 아니죠? 1이 뭐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진수끼리 대서 비교하자. 로그 3의 x와 3이 분모가 방향은 그대로. 그러면 3도 더 이상 3이 아니죠. 로그 3에. 그래서 진수끼리 비교하면 x가 27보다 부동호 방향 그대로. 근데 이렇게 답을 쓰면 환자죠. 뭐 해야 돼요? 밑과 진수 조건 확인해야죠.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왜? 자,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을 하는 거는 x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로그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도 로그지. 그래서 진수가 0보다 크다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얘도 로그잖아. 그럼 얘의 진수인 얘도 0보다 크다니까 이게 0보다 크다가 여기 붙어 있어야지. x가 0보다 큰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 얘도 들어와야지. 그래서 1보다 크고 27보다 작다가 답입니다. 알았죠? 두 번째 요 녀석 가보자. 밑이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진수끼리 대서 비교할 때는 fx와 gx를 gx가 더 크다로 가야 된다. 맞지? 그때 여기서 이제 답을 0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뭐야? 0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것도 환자죠. 맞죠? 이거 다 틀렸죠? 왜? 0보다 큰 거부터 b보다 작은 게 gx가 위에 있는 거 맞기는 해. 근데 둘 다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해야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는 것만 찾아야 되니까. 이 빨간색 범위에서 g는 당연히 위에 있지만 f가 음수에 있잖아. 여기는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둘 다 양수로 들어오는 여기서부터만 해야지. 그래서 답은 0이 아니라 a보다 크고 b보다 작답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 밑과 진수 조건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저기 어디야? 함수에서 자세하게 그렸던 거. 밑이 1보다 크면 진수가 클수록 축에 가깝게.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면은 진수가 작을수록 축에 가깝게 붙였던 거 기억나나? 이제는 밑이 다른 지수함수와 밑이 다른 로그 함수들을 둘 다 그려야 될 겁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 녀석을 가지고 가는 문제로도 곧 넘어갈 거임. 알았어? 자, 근데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은 밑이 다 어땠어? 다 같았어. 지금도 밑이 같은 문제 좀만 더 하고 가자. 알았지? 자, A의 X승, 뭔 소리야? A와 A의 A승과 A의 A승을 지수로 갖는 놈. 요 세 놈의 뭐 해주세요? 대소를 비교해주세요. 그때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는 그냥 같이 가버립시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지수 함수가 필요해?
y는 a의 x승꼴. 맞니? 맞니? 네.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죠.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 요렇게 그려질 거야. 맞죠? 여기가 0,1이 될 거고 1은 그럼 대충 여기 어디쯤 찍히면 되겠다. 맞지? 됐죠? 그때 a는 어디서 찾아? 얘가 바로 a의 1승이잖아. 어디에 있어? 0과 1 사이 어딘가에 있지. 좀 0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a를 여기로 돌려봐. 맞나요? 그러면 이제 뭐 찾으러 가자? a를 한 번 더 넣어보자. 그럼 나오는 게 뭐야? a의 a승이고 이 그래프에 의해서 a의 a승은 확실하게 a보다는 크다. 맞니? 맞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a의 x승이라는 함수거든. 그러면 한 번 더 얘를 구하기 싶으면 뭐야? 지수에 또 a의 a승을 또 넣어야 되지. 그래서 저 파란색을 1과 a와 1 사이에 여기로 슬쩍 가져와서 뭐예요? 또 집어넣어. 그러면 나오는 게 뭐야? 이게 바로 a의 지수가 a의 a승인 놈. 근데 확실하게 a보다 크고 a제곱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의 로그 함수에서 지수 함수에서 또는 로그 함수에서 다 그려집니다. 맞나요? 그렇게 대소 비교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이것까지는 그냥 같이 합시다. n제곱근 a의 n-1. 와 벌써부터 어지럽다. 그지? 왜? 우리 거듭제곱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맞나요? 그래서 어쨌든 요 세 녀석에 대해서 또 뭐 해보자. 또 대소 비교를 하러 갈 거야. 그때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며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2. 자연수라고 하자. 알았죠? 자, 갑니다. 그러면은 셋 다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거듭제곱근 싫어하거든. 그래서 전부 다 뭐로 고치자? 지수꼴로 고치고 가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대소 비교가 곧 지수끼리의 대소 비교가 곧 저수 자체의 대소 비교랑 연결시킬 수 있겠다. 맞지? 근데 지수가 클수록 값은 작아진다. 왜? a가 1보다 작은 양수니까. 맞나요? 그럼 어쨌든 지수끼리 비교를 하자. 얘는 n분의 n-3야. 얘는 n분의 n 플러스 1이야. 얘는 n 플러스 1분의 n이야. 보자마자 벌써 제일 큰 놈 하나 보이긴 한데 형태를 바꾸고 출발할까? 얘는 뭐예요? 1-n분의 1. 얘는 뭐예요? 1 플러스 n분의 1. 그래서 얘가 확실히 큰 건 맞아.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할래? 됐음? 그래서 뜯어. 그럼 뭐로 뜯겨? 1 마이너스. 그럼 일단 제일 큰 놈은 지수만 보자. 지수만 보면 얘가 제일 크죠? 그럼 이제 둘만 비교하면 되지. 이래서 뭔가를 뺐노. 자, 내 말을 잘 들어. 둘나 또 급하지 말고. 급하다가 이건 실수도 많이 한다. n이 커, n 플러스 1 커. n 플러스 1이 크죠? 그놈의 역수인 n분의 1과 n 플러스 1분의 1은 그럼 누가 커? n분의 1이 크지. 거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럼 누가 커져? 얘가 크지. 거기다 양수 1을 똑같이 더해봐야 얘가 크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세요. 알았죠? 그러면 지수의 대소 비교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음. 그러면 실제 수의 대소 비교는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큰 거지. 그래서 중간놈. 우와 시끄러 죽겠네 지금. 다음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됐나요? 다음 구경하지 말고 문을 닫아. 뭐 불 좀 크게 났나 보다. 자 간다. 지금까지는 밑이 어땠어? 다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밑이 달라집니다. 자 기본 문제 하나 하고 갈까? 이거는 같이 생각만 하자. 자 간다. 3의 A승이 5고요. 8의 B승이 15예요. 이때 A, B의 대소를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어떤 지수함수를 그려요? 다시.
제곱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해요? 네.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죠. 자, 하면 안 되는 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기는 한데, 이제는 밑이 다른 지수끼리 비교하라고 하지. 그 또 지수끼리 비교하라고 하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자, A와 B의 대소 비교를 위해서 뭐 하자? A를 구하고 B를 구해요. 그래서 로그 3에 5로 가고 얘는 로그 8에 25로 가요. 그래서 둘이 대소 비교하라고 하니까 A와 B를 빼서 부호를 살피러 가요. 틀린 풀이는 아니지. 근데 너무 오래 걸림. 굳이 이러지 마세요. 알았죠? 또 두 번째. 두 번째 하면 안 되는 풀이 중 하나가 밑을 같게 하고 싶은데 밑을 같게 할 수 있냐? 네. 5. 그래서 3의 뭐다? 5의 A분의 1승이다. 그 다음에 쟤는 뭐다? 5의 B분의 2승이다. 그래서 양변에 뭐 1승을 2분의 1승을 취해가지고 이것끼리 해서 A와 B의 대수 비교를 하러 갈 거야. 이것도 틀린 풀이는 아니야. 근데 불편하거나 헷갈립니다. 그래서 있는 형태 그대로도 비교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세요. 자, 뭐냐면 결국 서로 다른 두 수를 대소 비교하고 싶어. 지수꼴에서든 로그꼴에서든 대소 비교를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기준 하나만 같아지면 됩니다. 같아야 한다. 근데 꼭 밑을 같게 만들 필요는 없어. 알았나요? 자, 그때 기준 하나의 후보, 요거 처로 잘 듣고 나머지는 잘 기억하고 기준을 갖게 할 수 있는 후보 누구? 밑, 함, 정. 판별식이 왜 나오는데? 일로 와, 대결이 돼. 한판축이냐? 밑, 함, 정. 밑은 밑이고요. 함은 함수값이고요. 정은 정의역입니다. 알았죠? 자, 밑이 같아 달라. 무조건 다르잖아. 정의역 같아 달라. 정의역이 지수에 있는 걸 보통 A의 X승 하면서 지수를 X라고 부르지. 정의역을 궁금한 거잖아. 대소 비교 하시오가 AB잖아. 그럼 걔는 궁금한 거니까 맞추는 게 아니지. 그러면 남은 건 결국 뭐다? 함. 함이라는 게 뭔데? 3의 X승을 해서 나온 놈. 갖게 할 수 있어? 네. 첫 번째 녀석을 아까 지연이 말한 대로 제곱을 합니다. 9의 A승이 25, 8의 B승이 25. 그러면 뭐예요? 두 함수를 그려요. 어떤 함수? 9의 X승과 8의 X승. 이게 9의 X승일 거고 좀 더 상대적으로 완만한 얘가 8의 X승이겠지. 그때 함수값, 다른 말로 Y값이 같아진 거잖아. 얼마로? 25로. 그때 나오는 지수가 각각 A고 B 아닐까? 그럼 눈으로 확인했네. 누가 커? B가 커.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밑이 다른 경우는 뭐 해주세요? 지금처럼 비교하세요. 알았나요? 자, 두 문제 지금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간다. 이 수 자체에 대한 대소. n은 자연수입니다. 말 안 해도. 참고로 지금 이 문제 있습니다. 마플인가? 또 있습니다. 알았죠? 기기. 엄마나 뭐 형 누나 동생 있으면은 걔네랜다. 그 사람들이거나 하겠지. 가자. 괜히 지웠다 깔아가지고 점선 얘기하는 바람에. 네. 계정
까먹는 거 우리 엄마 정도 돼야 까먹는데 엄마 아빠. 자 어쨌든 가자. 대수 비교하고 싶어. 뭐 해야 된다? 기준 하나를 갖게 하자. 맞지? 오늘은 그 영어 수업 없는 거지? 네. 그냥 좀 5시 가득 채우자. 오늘은 그럼. 네. 아, 여기서 있어요. 자 가자. 갑자기 있어? 자 그래서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 맞지? 자 밑 같아요 달라요? 밑은 무조건 달라요. 함은 우리가 대소 비교해야만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 값 자체의 비. 그러면은 뭐 정의역을 갖게 하면 됩니다. 정의역이 뭐야? n 플러스 3이잖아. 맞죠? 그럼 너희들은 이제 정의역을 갖게 하면 되네. 또는 같아져 있네. 맞지?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두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가는 거야? 밑이 2짜리랑 밑이 그렇지 3짜리랑. 그래서 밑이 다른 걸 겹쳐 그리려고 지난번에 했던 거고. 그럼 여기에 넣어야 되는 정의역이 뭐임? n 플러스 3이라는 어떤 1보다는 확실하게 큰 뭔가다. 맞죠?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누가 커? 얘가 큰 거 보이지? 자, 그런데 얘는 어때? 밑은 같아요,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함은 내가 대소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니까 그럼 반드시 맞춰야만 하는 게 뭐야?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근데 정의역 같아 달라? 같죠? 자, 어디까지만 정의역으로 보는 거야? 이 문제 진짜 잘 기억해라. 학교 시험에 나온다. n만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려야 되는 함수 자체가 뭐가 된 거야? 로그 2의 x가 아니라 x 플러스 2를 그리는 거야. 알았음?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만큼 당겼으니까 어디까지 갔겠음? 이렇게 갔겠지. 자, x에 0 넣어주면 1 나오고요. x에 뭐 넣어줘야 0 나오죠? 마이너스 1. 됐음? 두 번째 로그 3은 이렇게 생기겠지. 자, 로그 3에 x 플러스 1을 그리는 거야. x 플러스 3이지. x 플러스 3을 그리는 거야. x에 0 넣어주면 1이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0 나옵니다. 근데 우리한테 넣어야 되는 정의역이 뭐야? n인 거야. 그래서 누가 큰지를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확실하게 0,1을 지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줄 겁니다. 알았죠? 저거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았음? 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부등식은 다 끝난 거예요. 물론 그 기본적이라는 거는 형태가 기본이라는 거지 계산 자체가 기본이라는 거는 아님. 알았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디로 가보냐면 여기로 가보자. 이거 지운다 이제. 가자.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지수 로그에서 치환형. 갑자기 또 치환형으로 돌아옵니다. 자, 뭐라고? 지환이 너 형 있어? 슬슬 미쳐가는구나. 자, 가자. 이 치환형의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을 거야. 보통 지수에서는 뭘 많이 물어보냐면 두 근의 합을 물어봅니다. 로그에서는요, 두 근의 곱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저기 지수함수에서 두 근의 합을 보기 위해서는 P를 보는 거야, Q를 보는 거야? Q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두 근의 곱을 볼 때 P를 봐야죠. 맞죠? 그걸로 들어와야지. 왜요, 선생? 자, 근이라고 하는 거는 x값이지. 그지? 우리가 x를 우리가 알파와 베타로 했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야? 알파와 베타의 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쟤를 어떻게 풀거든? 치환을 해서 풀어줄 거거든. 치환을 해서 풀어줄 때 그때 2차 방정식이 나오고 t 값이 나오지. 그 녀석을 우리가 t1과 t2라고 해보자. t1과 t2의 합이 필요해, 곱이 필요해. t 자체가 a의 x승이기 때문에 t1이 a의 알파승이고 t2가 a의 베타승이거든.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겠다는 얘기는 지수끼리 더하겠다는 얘기라서 저 두 개를 뭐 하자? 곱해야만 하죠. T1 곱하기 T2가 Q가 되고 그리고 그게 바로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승이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두근의 곱을 가지고 두근의 합을 찾아야 된다. 알았음?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지만 그거는 치환을 했을 때의 두근의 합과 곱 그게 2차 방정식이지. 그래서 이번에도 로그의 x를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t 값이 나오는 게 t1과 t2라고 했을 거야. 맞지? 해주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알파와 베타의 곱이지 t1과 t2의 곱이 아니잖아. 그럼 근각외세관계에서 q를 보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t1과 t2의 곱을 찾고 싶어요. 이걸 옆으로 뒀을까? 위에 거랑 똑같이 쓸까? 그때 이 t1과 t2가 각각 뭐야? 로그의 알파고 로그의 베타인 거야. 이게 뭐 바뀌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t1과 t2를 곱하고 싶으면 로그가 왜 나와? t1과 t2를 곱하고 아니 쏘리요. 로그의 알파와 베타를 곱하고 싶으면 로그의 알파와 로그의 베타를 더해줘야만 그치? 그때 알파와 베타가 곱하기로 나오지. 그게 바로 t1 더하기 t2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q를 가지고 계산을 하러 가야 되겠죠. 알았죠? 이런 거. 치환형에서 두근의 합과 곱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합이라고 해서 진짜 합을 구하거나 곱이라고 해서 진짜 곱을 가는 멍청이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알았죠? 치환을 한 뒤에 근각외세의 관계지 치환을 하기 전의 x에 대한 알았죠? 그건 조심해야 됨.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아니 문제를 푸는 건 아니야. 설명하고 끝낼 거야. 설명하는 게 한 1시간 걸려요. 예. 네. 자, 간다. 누가 봐도 무슨 형? 익정이형. 아니고 치환형. 그죠? 치환형이죠. 지연아, 인상 풀어. 인상 풀어. 자, 가자.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세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으로 풀면 대가리 깹니다. 그래프. 뭔 그래프? 저 치환형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 치환을 하겠지. AX선을 T로 치환을 하겠지. T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모든 실수야. X가 모든 실수야. X가 모든 실수고 그럼 T는 뭐? 0보다 큼. 그래서 자 간다. 이걸 만족하는 걸 찾고 싶어. 어떻게? T제곱 PT 플러스 Q는 0. 맞지? 이 방정식이 무슨 걸 가진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근을 가져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다. 미친 자들아. T는 양수라고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됐어? 실근의 부호라는 유형이 된 겁니다. 근각외세 관계가 끝이 아니에요. 알았죠? 판별식. 판별식이 끝이 아니에요. 실근의 부호에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다. 그럼 뭐야 돼? 합곱한. 기억나 안 나? 합과 곱과 판별식을 모두 봐야 되는 그 유형이 된 거고 합곱판을 보고 내가 말했으니까 따라 읽지 말고 이 사람아. 니들이 직접 실근의 부호라는 근을 찾았다면 뭐 해야 된다고? 합곱판을 보러 간다라는 걸 너희들이 떠올려야 된다고. 자, 두 번째 가보자. 만약에 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래? 간다. 그래도 치환형으로 푸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맞나요? 문제는 이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냐 그거를 보는 거지. 얘가 양근을 가져? 아니잖아. x가 양수잖아. 그지? x가 양수잖아. 어? 뭔 소리야? 정수가 나온다고? 그럼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자, 간다. x가 양수가 되면 t는 a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두 근이 서로 다른 해야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뭐 2분의 1 같은 놈으로 주어져 있었다면 얘네들의 a의 x승이 가능한 놈이지. 그럼 뭐야?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0과 1 사이에 있다. 즉 무슨 문제가 된 거야? 두 개 모두 근의 분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판축으로 넘어가. 근의 분리 어떻게 푼다? 함수로 해석을 해요. 함수로 해석을 해요. 근의 분리 푸는 게 뭐야? 한판축 아니다. 함수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해석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보면서 한판축을 확인을 하는 거야. 함수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함이 어디 있고 축이 어디 있어? 아직 방정식인데. 그래서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말을 바꿔서 쓰면서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 거기서 한판축을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난이도가 최고 난도가 되겠죠. 왜? 그냥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야. 1학년 때 거라서. 알았음? 자, 요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 저거 뭐였지? 이게 말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 유튜브 다시 보세요. 내 유튜브 딱 내 거 이름 쳐가지고 검색해서 들어가자마자 보통 재생목록 들어서 토일 거 들어가지. 그러지 말고 내 그 유튜브 채널 홈에 딱 들어가자마자 내려보면 이제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탭으로 여러 가지 재생목록들을 내가 쫙 묶어놨을 거야. 거기에 보면은 뭐 좀 뭐 모두 보기 눌러보든가 거기 보면은 근의 분리와 실근의 부호에 대한 거 내가 설명 좀 해놨어요. 알았죠? 알았죠? 그걸 좀 요약본으로 보고 싶다. 그럼 기본 중에 기본으로 들어가도 좋고 그 위에 유형별 요약 정리 뭐 약간 이런 탭도 있어. 거기도 가보면은 내가 마플 시너지 수학하 기본 개념 뭐 정리해도 돼. 필통 정리해도 돼. 유형 설명 뭐 유형 정리 이런 거 해놓은 거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 좀 뭐 영상 보면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내가 찾아서 그 링크로 보내줄게. 알았지? 여기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수 방부가 어려운 이유는 그거 자체에서도 어려운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처럼 수상 내용, 수하 내용을 섞어버리면 그것도 역시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 알았음? 자, 여기까지 잘 신경 써서 잘 풀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